네, 안녕하세요. 뉴스온TV 구독자 여러분, ICT과학부 김지현 기자입니다. 지난주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최근까지 보여왔던 매파적인 기조에서 좀 벗어나서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을 제시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제 암호화폐 대장주죠. 비트코인이 17,000달러 저항선을 뚫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제 암호화폐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FTX발 악재가 아직 명백하게 이제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서 투자에는 조금 보수적으로 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이제 연말 랠리에 대한 희망은 아직까지 좀 살아난 모양새가 있는데요. 다음 주에는 이제 미 소비자 물가 지수와 금리 인상폭이 발표되는 미 FOMC가 열릴 예정입니다. 다음 주 주요 발표에 앞서서 사실 미 연준의 스탠스를 조금 더 가늠할 수 있는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 같은 일정이 이번 주에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AM 매니지먼트 송승재 분석가님을 모시고요. 이러한 이제 주요 거시경제 일정과 함께 비트코인 차트 분석까지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분석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느새 이제 올해 마지막 달까지 왔는데요. 네. 뭐 올해는 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암호화폐 시장에 되게 여러 이슈들이 좀 있었잖아요. 네네, 특히 뭐 그렇죠. 악재라고 불릴 만한 좀 안 좋은 일들이 좀 여러 개가 네. 있었습니다. 뭐 그래서 이제 투자자분들도 많이 좀 힘들어 하셨는데 그럼에도 좀 그 어느 때보다 그렇기 때문에 좀 연말 랠리의 필요성이 좀 대두되고 있어요. 분석가님이 보시기에는 물론 저번 시간에 좀 연말 랠리에 대해서 설명도 해주셨지만 네. 연말 랠리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우선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요. 네네. 일단은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네. 다음 주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하고 이제 FOMC 회의도 네. 있기 때문에 사실 지난주 굉장히 중요한 일정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좀 시장은 좀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 네네. 다음 주의 일정들 때문에 조금 더 확신을 얻고 싶어 한다. 네네.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들긴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FOMC 회의가 지나고 나서 좀 네네. 시장의 방향성이 좀 더 뚜렷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다음 주 이후에 조금 판단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사실 투자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이제 구독자님들께 저희가 시장 상황이랑 차트적 관점을 좀 공유를 드려야겠죠. 그래서 오늘도 이제 저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지난주 되돌아보기 코너를 통해서 먼저 이제 분석가님이 최근 시장 상황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네. 자, 우선은 지난주에 이제 초반 같은 경우는요, 이제 연준 위원들이 매파적인 발언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이제 미 증시나 이제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가 조금 약세를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바로 다음 날에 이제 중국 쪽에서 이제 코로나 관련 브리핑을 할 것이다라는 이제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제 규제가 좀 완화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감으로 인해서 일단 중화권 증시가 일제히 좀 상승을 했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영향으로 이제 암호화폐도 역시 상승을 했었습니다. 네네. 다만 이제 좀 미 증시는 그러한 영향을 조금 약하게 받았다.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 증시 같은 경우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이제 애플이나 일부 기업들의 이제 공급 쇼크로 네네. 인해서 아무래도 좀 영향을 덜 받지 않았나라고 네. 생각이 들고요. 네네. 그에 따라서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주 동안 최대 5% 이상 또 최대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17,105달러 정도로 전주 대비 4% 이상으로 양봉 마감을 지었습니다. 네. 중국 코로나 관련 브리핑 내용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서 이 자국민들의 일상생활과 이제 산업 활동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 또 이제 주 후반쯤에 시진핑 주석 또한 예. 이제 코로나 관련에 대해서 완화적인 입장을 조금 어느 정도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화권 증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강세를 좀 이어나갔고 이에 대해서 암호화폐 시장 또한 좀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미 증시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향을 덜 받았다라고 했잖아요. 네네네. 아무래도 이제 말씀드린 그런 애플과 일부 기업들 때문에 미 증시가 약세를 보였고 사실 지난주에는 해당 이슈보다 좀 더 주목해야 될 거는 사실 뭐 미 연준 위원들의 이제 통화 정책 관련 그런 경제 지표들이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미 증시가 약세에서 강세로 전환했던 이전 요인들도 살펴보면은 결국에는 그런 미 경제 지표로 인해서 전환되었다라고 볼 수 있었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의 연설도 있었고 미국 베이지북 공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PC 이런 경제 지표 발표도 네. 있었잖아요. 그래서 연준 의장 같은 경우는 12월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 강도를 좀 조절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런 발언을 하면서 최근 연준 위원들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에 조금 힘을 실어줬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날 이제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같은 경우도 둔화된 수치를 나타내면서 CPI에 이어서 조금 시장 참여자들의 그런 긴축 우려를 좀 완화해줬다라는 점이 긍정적입니다. 네, 그 지난주에는 사실 이제 뭐 지금 분석가님이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 미국 이제 고용 보고서 발표도 돼 있잖아요. 네네. 일반적으로 저희가 보면 노동시장이 견고한 상태가 유지가 되면 연준은 사실 경제에 대한 쇼크가 좀 덜한다고 판단을 하고 네네, 금리 인상 그렇죠. 속도를 조절을 안 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긴축 기조를 좀 강화하는 스탠스를 좀 가져가는 상황인데 지난주 미 고용 보고서는 사실 시장 예상치를 좀 웃돌면서 나쁘지 않다 이런 영향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즉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론에 힘을 실어주는 상황은 아닌데요, 사실. 네. 예, 어떻게 좀 이건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미국 고용 보고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발표도 됐었는데요. 이제 견고하게 굉장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견고함은 연준의 이제 긴축을 좀 자극할 수 있는 요인이 되고요. 신규 고용 같은 경우 26만 3천 명으로 시장 예상치를 좀 웃돌았고요. 임금 상승률 또한 지속적으로 좀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실업률 같은 경우는 지난 발표와 좀 동일하게 이제 동결이 됐고요. 그래서 이러한 움직임은 연준 입장에서 좀 난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CPI나 PCE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관련 지표는 좀 둔화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만 노동 시장은 굉장히 견고하다. 약간 이러기 때문에 조금 더 약간 금리 인상을 조금 더 강도 높게 계속 지속해서 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서 연준의 입장이 좀 난감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다음 주 일정까지도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분석가님이 이제 딱 다음 주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이제 하지만 저희가 처음에 소개했을 때 계속해서 이제 좀 언급드렸던 부분이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 살아 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연말 랠리가 근데 발생을 하려면 사실 그거에 대한 필요 조건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거시경제와 관련해서 미국이 어쨌든 긍정적인 움직임을 좀 보여야 하는 건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이제 미 연준이 인플레이션의 둔화된 추세, 움직임을 확인해야만 합니다. 그러려면 이제 뭐 어쨌든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저울질할 때 참고하는 지표들이 몇 개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다음 주에 발표될 소비자 물가 지수가 좀 네. 있고요. 그 외에도 몇 개가 더 있죠, 분석가님.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네, 인플레이션 관련 지표 중을 보면은 말씀해주신 것처럼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 네. 그리고 이제 또 추가적으로 있는 게 생산자 물가지수가 있습니다. 네네. 근데 소비자 물가지수는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고 이제 개인 소비 지출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발표됐죠. 예, 맞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발표될 거는 이 생산자 물가지수 PPI 경제 지표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네. 이 최근에 발표된 이제 CPI, PC는 긍정적인 수치를 보였죠. 네네네. 그래서 뭐 좀 연준의 그런 긴축 조절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상승을 하고 있지만 네네. 사실 이 연준 의장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목표거든요. 네네. 근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목표를 어느 정도로 설정하고 있냐면은 2%대로 설정을 좀 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7%대인데 2%는 굉장히 좀 갈 길이 멀다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인플레이션의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대표적인 요인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 중국 코로나 규제로 인한 이제 공급망 쇼크도 네. 있고요.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이제 유가 상승으로 이제 인플레이션이 좀 가속화되었다는 점이 있어서 네. 결국 이 크게 두 가지조차도 해결되지 않으면은 좀 큰 추세에서는 네. 아무래도 좀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확 낮춰지기는 어렵다라는 점이 있고요. 네. 그래도 이제 지속적으로 둔화되려는 움직임만 좀 있다라고 하면은 꼭 네네. 2%에 도달은 하지 않더라도 지금처럼 연준이 뭐 네. 계속해서 좀 완화적인 입장을 보일 수는 있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 생산자 물가 지수라는 거는 뭐냐면 이 인플레이션 이제 다음 주에 발표되는 이 CPI의 어떻게 보면 선행 지표로 좀 네, 알려져 네, 있는 지표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 해당 생산자 물가 지수를 보시면은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장기간의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서 네. 다음 주 CPI가 좀 어떤 식으로 좀 나타날 것 같은지 네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참고하시면은 좋을 네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12월 FOMC 회의에서의 금리 인상 전망은 네. 지금 50bp 정도 빅스텝으로 네네. 지금 굳혀지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해당 FOMC 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또 이제 연준 의장의 발언이겠죠. 네네. 그래서 연설 또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다음 주 FOMC가 있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금주의 주요 일정도 뭐 저희가 좀 살펴보면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뭐 소비자 물가지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발표될 예정인데 이제 살짝 다시 이제 분석가님 소개해 주신 것처럼 이번 주에는 이제 PPI 등 지표가 발표되는 이제 거시 경제 일정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네, 금주 주요 일정을 한번 보면요. 지금 금일 기존으로 이제 화요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월요일에 미국 서비스 구매자 관리 지수, 네네. 관리자 지수 어제 네. 늦은 밤에 이제 발표됐고, 네네. 그다음에 금일 좀 이제 새벽 시간에 네. 미국 ISM 비제조업 구매자 지수 네네. PMI가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공장 수주도 발표가 됐고요. 그래서 사실 지난 늦은 밤쯤에 좀 뭐 증시나 네. 암호화폐도 어느 정도 좀 네, 하락을 약세를 했죠. 보였어요. 근데 그 요인이 사실 이거거든요. 네네. 비제조업 구매자 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했다라는 네네. 부분 맞습니다. 때문에 그런데, 그러니까 이거는 무엇을 뜻하냐면은 경기가 그만큼 지금 아직도 굉장히 강하다라는 네네. 것을 뜻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긴축 우려 그런 게 조금 더 확산되었다. 네. 그래서 이제 약세를 보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그 이후로 이제 오늘 이후로 있는 주요 일정은 이제 네. 캐나다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네. 캐나다 금리 결정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시장 참여자들이 봤을 때, 그리고 전문가들이 봤을 때 미국 FOMC 회의가 있기 전주에 보통 이제 네. 금리 결정이 있는데 네네. 뭐 선행을 한다, 약간 이러한 움직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또 어떻게 캐나다가 몇 bp 정도로 올릴지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이제 금요일에 있는 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 생산자 물가 지수와 네. 그리고 미시간대 인플레이션 예상률, 이렇게 이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일정에 대해서 분석가님이 아주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캐나다 금리 결정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첨언을 드리자면, 원래 좀 뭐 최근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이전까지는 네. 캐나다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많이 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렇죠. 이제 그 미 연준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서 그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뭐 아니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어쨌든 캐나다가 좀 완화된 움직임을 보이자 그것에 네. 대해서 좀 동조하는 움직임을 조금씩 보여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캐나다의 금리 결정이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미 연준이 어느 정도 좀 참고할 만한 주요 지표로 또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주목하셔야 할 것 같고요. 예,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주요 일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는 그럼 이제 비트코인 차트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가상자산 시가총액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네네. 일단은 이번 주 월요일 주봉 마감 기준을 이제 해서 네네. 보면요, 주봉 종가가 이제 814.573 빌리언으로 이제 네네. 마감이 됐고요. 전주 네네. 대비 3% 이상으로 마감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시가총액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까지 시장 경험상을 토대로 봤을 때 결국에는 1트릴리언 위로는 올라서줘야 네네. 어느 정도 시장이 조금 안정된 분위기를 좀 나타낼 수 있고요. 그리고 네네. 어느 정도 좀 활발한 움직임을 나타낼 수 있는 기대를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금은 한참 좀 낮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뭐 이런 시가총액에 대해서는 네. 크게 뭐 어떤 변화된 움직임이 없다, 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저번 시간에 좀 말씀해 주셨나요? 어쨌든 17년, 18년도 고점인 네. 이제 그 지지선만 좀 시가총액에 대한 관련된 네. 지지선만 좀 뚫리지 않으면 네네. 사실 아직까지는 뭐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좀 더 관망할 수 있는 그 정도 여유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조건은 좀 형성이 돼 있는 상태네요. 네, 그러니까 네네. 어떻게 보면 이 시가총액 말씀하신 요 지지선, 주요 지지선 같은 경우도 이제 네. 여러분들이 좀 투자 전략을 취할 때 네. 기준선을 또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해당 주요 포인트가 이탈이 됐을 때는 네네. 지금 현재보다 조금 더 보수적으로 이제 전환을 한다든가 네네. 좀 이제 현금 비중을 높인다든가 네. 이런 식으로 전략적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네. 이제 비트코인 차트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좀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요. 지금 우선은 이번에 비트코인이 아직까지는 좀 안정적인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단기적으로 회복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네네. 이번에 상승 과정을 보면 17,555달러 정도를 목표로 해서 상승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살짝 못 미치는 17,400달러 정도로 네. 이제 상승을 하긴 했는데, 보통은 이제 꼭 저항대 이제 딱 맞게 이제 저항을 맞는 게 아니고 네네. 보통 그 부근에서 맞긴 하니까 네네. 그 정도까지는 도달했다라고 이제 어느 정도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 17,555달러는
급락 이후에 네. 한번 이제 상승을 강하게 반등이 나왔잖아요. 네네. 그 부분의 종가 저항 라인입니다. 네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포인트를 넘어서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네네. 이 포인트를 넘어서주지 못하면 네. 다시 조금 박스권 형태로 이어나갈 가능성이 좀 있어서 네네. 상승을 계속 이어나가기보다는 네. 박스권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느 정도 좀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고요. 네. 만약에 이 주요 저항선을 이제 돌파할 경우에는 다음 18,000 구간대보다는 네네. 사실 19,146달러 정도 네네. 지금 옆에 나와 있는 매물대 보이시죠? 네네. 여기 가장 이제 몰려 있는 19,146달러 정도 선까지 여기를 사실 돌파를 해줘야 됩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돌파 여부만 좀 보시고 네네. 사실 이 투자 전략을 세울 때는 아래 16,800달러와 16,500달러 정도 부근에 아래 네네. 지지 매물대가 좀 형성이 되어 있어서 네네. 이 기준을 이탈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상승 네. 시도는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고요. 네네. 그래서 투자 전략을 세울 때도 이 기준으로 아래는 지지선은 요 기준으로 보시는 게 가장 낫고 네. 위로는 17,555달러 정도 돌파 여부만 보시면 됩니다. 뭐 이제 선물 거래 기준으로 말씀드렸을 때도 이제 17,555달러에서 뭐 숏을 거래하기에 좋은 자리다 이건 절대 아니고요. 네네. 그냥 단순히 돌파 여부만 주목하시는 것이 네. 좋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어쨌든 지지선을 계속 지지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네. 워낙 이제 급락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네네. 사실 18,000달러 18,000달러인가요? 그쪽 네네. 부분에서는 사실 뭐 저항선도 지지선도 뭐 별로 없잖아요, 사실. 네네. 그쪽 부분을 좀 뛰어넘어서 빨리 이제 그 급락이 나오기 전 정도의 그 박스권 그 정도를 어느 정도 건드리는 게 좀 네. 주요하다고 보이겠네요. 네네. 네네. 그렇죠. 사실 지금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조금 네네. 나는 정말 안정적이게 뭔가 네네. 투자 전략을 세우고 싶다. 네. 나는 정말 안정된 분위기가 됐을 때 네. 뭔가 좀 매수 전략을 취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요. 네네. 사실 지금 자리에서는 네. 안 들어가는 게 맞고요. 네네. 전략을 세우지 않는 게 맞고 관망 좀 하시다가 좀 중장기 추세 전환의 가능성을 볼 때는 바로 21,468달러. 네. 네, 요 정도 라인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왔을 때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는 조금 투자 전략을 세워도 될까? 네. 라는 관심을 가져도 네. 절대 늦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사실 이번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급락을 보인 거는 네. 지속적으로 고점을 낮추다가 급락이 한 번 더 나오면서 네. 이 바닥을 다지는 흐름을 네. 이탈해 버렸기 때문에 네네. 사실 다시 기존의 그 고점을 형성했던 라인 위로 넘어서 줘야지만 이전의 분위기로 좀 돌아갈 수 있다. 네네.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분석가님 어쨌든 잘 말씀을 해주셨지만 결국에는 이제 최근까지도 계속 이어왔던 그 하방 추세라고 해야 되나요? 네. 하락 추세는 결국에는 이제 일봉상의 고점을 계속해서 낮춰주는 움직임이었기 때문에 그런 그 추세를 전환을 하고 좀 상승 추세로의 전환을 하려면 21,000 뭐 한 468달러 정도, 그 뭐 한 21,500달러 정도 되겠네요. 그 네. 정도를 이제 뚫어줘야 이제 추세가 좀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좀 이제 송 분석가님 통해서 이번에도 이제 비트코인 차트도 살펴보고 비트코인 투자와 관련한 참고할 만한 데이터, 뭐 거시경제 일정에 대해서도 좀 살펴봤습니다. 뭐 앞서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뭐 말씀을 드리지만 아무래도 이제 뭐 구독자님께서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뭐 저희가 가상자산에 대해서 투자를 권유하는 채널은 아니라는 점, 뭐 다만 이제 투자를 하려는 분들을 위한 혹은 이제 가상자산과 블록체인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 구독자님들을 위한 코너라는 점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이제 다음 주에 미 FOMC 일정에 앞서서 다시 한번 좀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